서소문 고가도로 붕괴 현장. 안전모를 쓴 인부 7명이 차로 위로 있는데 그 아래로 열차가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화면을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갑자기 구조물이 무너져 내립니다. 영상을 다시 볼까요? 이렇게 열차가 고가도로를 완전히 통과하는데 대략 1분 3초 뒤에 상판에 균열이 생기면서 저렇게 구조물이 붕괴가 됩니다. 제일 끝에 서 있던 인부는 거의 추락할 뻔했는데요. 간신히 상판을 붙잡고 엉금엉금 기어서 빠져나옵니다. 붕괴 당일 이 고가 밑으로 승객을 태운 열차가 무려 59대나 지나갔습니다. 자칫 막대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한 건데요. 이날 새벽에 분명히 이상 징후를 파악하고도 문제가 없다는 보고가 이뤄진 걸로도 확인이 됐습니다. 붕괴 당일 새벽 2.9cm 크기의 단차가 발견돼서 현장에선 공사가 중지가 된 상태였는데요. 코레일에 이뤄진 무전 보고상으로는 야간 작업이 이상 없이 종료됐다고 전달됐다는 겁니다. 국토부는 허위 보고가 확인이 되면 수사 의뢰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고가 및 철로가 KTX 열차가 지나가는데요. 행신역을 출발해 서울역 쪽으로 향하던 20량 규모 포항행 KTX 열차입니다. 네. 그리고 4분이 지나 붕괴 단 1분 전 이번엔 7량짜리 무궁화호 열차가 고가 밑을 지나갑니다. 네. 열차 통과가 끝나자 고가 밑으로 차량과 보행자들 통행이 재개되고요. 갑자기 고가 상판 가장자리가 와르르 무너집니다. 어허. 상판이 무너지면서 번쩍이는 불꽃도 보이는데요. 1분 전 지나갔던 무궁화호 열차엔 승객이 없었지만 5분 전 지나갔던 KTX 열차엔 승객 42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네. 만에 하나 사고가 조금이라도 더 일찍 발생했더라면 더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저 영상을 다시 한번 유심히 살펴보면 무너지기 전에요. 이 상판 위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이분들은 현장에서 안전 진단을 하던 그런 사람들이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영상 다시 보시겠습니다. 상판 위 작업자들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주황색 조끼를 입은 한 명이 상판 가장자리로 가 머리를 내밀어 아래쪽을 살펴봅니다. 고가를 떠받치는 복격인 걷어 상태를 확인하는 걸로 보이는데 작업자가 발을 빼고 상판 중앙 부분으로 돌아오려는 순간 상판이 그대로 붕괴됩니다. 이 작업자는 가까스로 손을 뻗어 무너지지 않은 상판을 붙잡고 정말 간발의 차로 추락을 피하는 모습입니다. 고가를 떠받치는 걷어 사이에서 상태를 점검하던 현장 소장 등은 무너지는 콘크리트 더미를 피하지 못하고 변을 당했습니다. 홍 기자, 이날 새벽부터 이상 징후는 이미 포착이 됐어요. 그러면 즉각 보고가 됐어야 되는데 보고가 몇 시간이나 뒤에 늦게 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문제인데요. 영상 다시 보면서 고가차로 상판이 2.9cm 가라앉으며 단차가 발생한 거는 이날 새벽 네. 2시 반쯤이었습니다. 네. 철거 공사는 급히 중단됐는데요. 네. 이 상황이 서울시에 보고된 건 이상 징후가 포착된 지 5시간이 지난 아침 7시 반쯤이었습니다. 네. 서울시 보고 이후에도 열차나 차량에 대한 교통 통제는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네. 정말로 통제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기 위한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이 상황이 발생한 걸로. 네, 새벽에 이상 징후가 포착된 후 붕괴 사고까지의 약 12시간 동안 고가차로 밑을 통과한 열차는 KTX 66대 등 총 166대에 달한 겁니다. 자, 홍 기자가 말한 대로라면 이상 징후를 감지하고 점검하는 도중에 무너졌다는 건데 그게 참 답답합니다. 뭐가 문제였던 겁니까, 지금? 네, 현재까지는 안전점검 진행 과정 자체가 문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하. 전문가들에게 좀 물어봤는데요. 단차 발생이라는 붕괴 징후가 발생했음에도 별다른 안전 확보 조치 없이 구조물에 진입했던 것 자체가 문제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혹시 모를 붕괴를 막기 위한 지지대도 설치되지 않은 걸로 보이고요. 네. 네, 작업자들도 안전모와 방진복만 착용한 채로 직접 비계 위에 올라갔다가 변을 당한 걸로 보입니다. 이번 사건 철거 작업부터 안전 점검까지 이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철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사회부 홍재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최근 GTX-A 삼성역 복합환승센터 공사 과정에서 드러난 철근 누락 문제와 서수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로 국민들께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들은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6일 만에 시공사를 선정하면서 시공사가 제출한 해체 계획을 서울시가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승인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서울시장 여야 후보들은 선거 활동을 중단하고 유세를 중단하고 계속 사고 현장을 찾으면서 정쟁을 자제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민주당이 이렇게 안전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물론 열 수 있는 회의이긴 합니다만 서울시의 어떤 책임론을 좀 언급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국민의힘에서는 재난의 정쟁화에 중독되어 있다 이런 비판을 하더라고요. 최진봉 교수님, 뭐 안전대책회의 정부 여당이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회의이긴 한데 서울시를 언급을 자주 하다 보니까 국민의힘이 보기에는 선거에 좀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아니 문제가 있는 걸 지적하는데 그럼 서울시를 빼고 얘기할 수 있나요? 공사의 주체가 서울시잖아요. 그리고 이게 사고가 나기 전부터 이미 여러 가지 징후들이 보였다고 지역 주민들이 민원도 많이 넣었었어요. 왜냐하면 막 뭐 부속물 같은 게 떨어지고 이러니까 그거 좀 어떻게 해달라고 너무너무 불안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예. 나중에 뭐 가림막 같은 거 이런 것만 설치했잖아요. 근데 그걸로는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주변에 있는 분들 입장에서 위험하고 정말 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여러 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제대로 대책 못 쓰는 거 맞잖아요. 그리고 이런 큰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러면 정치권이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맞습니까? 선거 때라고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게 무슨 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고가 발생했으면 대책을 잘 세우고 이런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건 정부 여당의 입장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이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선거 기간이지만 정부나 아니면 국가기관이나 아니면 여당이 해야 될 일들은 차근차근 해 나가야죠. 예. 국회가 뭐 선거 기간이라고 일 안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차원에 접근하는 게 맞고 이 문제는 서울시가 책임이 있다면 서울시가 책임에 대해서 그 부분을 통감하고 제대로 잘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이걸 정치적으로 무슨 선거에 개입한다고 해석할 여지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요, 정원호 후보 지지자들의 단체 대화방도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이 단체 대화방을 공개를 했다가 정 후보 측과 주 의원 간의 맞고발도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단톡방 문제는 일단 먼저 있을 수 없는 그런 발언이 있었다. 희생자가 발생한 이런 사고를 정쟁화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렸고, 그래서 정쟁으로 삼는 것은 정말 희생자들과 그 가족의 슬픔을 2배로 하는 것이고 많은 분들의 시민들의 기대를 어긋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울시장 캠프 지지자들끼리 단톡방을 만들었거든요. 글이 올라왔는데 그 글의 내용이 너무나 잔인합니다. 소소문 사고에 대해서 그거를 공격해야 된다. 심지어 호재라고 표현했어요. 말이 됩니까? 사람이 죽었는데 호재라니요. 더욱 열받는 것은 민주당 김동아 의원의 행태입니다. 이 사고 현장에 나타나서 실실 웃는 것이 화면에 포착이 됐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안전 문제 때문에 철모를 쓰고 있는데 철모도 없이 그냥 와가지고 실실 웃으면서 얘기를 하다가 그게 화면에 일부 잡힌 겁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웃음입니까? 당연히 국민 앞에 섰고 대제해야 될 일이에요. 네, 주진우 의원은 단체 대화방에 이어서 현장을 찾았던 서대문구의 국회의원이죠. 김동아 의원이 웃었다 이런 논란까지도 꺼내 들었는데 일단 정원호 후보 측에서는 오픈 채팅방 대화는 정말 문제가 있는 대화가 맞다. 하지만 후보와는 상관없이 이뤄진 일이다. 이런 입장입니다. 전수미 대변인님, 그러면서 이거를 이제 문제 제기하는 것 자체가 정쟁이다. 뭐 이런 입장이신 거잖아요. 그거라기보다는 그냥 이거를 정쟁의 소재로 쓰는 것 좀 무리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후보께서 분명히 첫 번째 쟁점은 후보 본인이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마치 후보 본인이 한 것처럼 정쟁화시키는 주진우 의원이 좀 맞는가 호도하는 게, 그래서 이분은 항상 뭐 색깔론으로 색깔 없이는 살 수 없는 분인 만큼 뭐 좌파를 뭐 잘 싸우는 때려잡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특정 의원의 순간 표정이나 그런 것들을 두고서 이제 네거티브 공방을 하시는 게 제 서울시 주민분들이 진짜 원하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정원호 후보한테 원하는 거, 그리고 오세훈 후보한테 원하는 거는 그럼 서울시가 지금 문제가 있다. 그럼 앞으로 이걸 어떻게 바꿀 거냐는 비전이나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건데 끊임없이 네거티브, 뭐 색깔 이념 논쟁으로서 이렇게 하시는 것 자체가 서로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 정말 서울시 주민분들이 보고 싶은 거는 간단합니다. 어떻게 서울시를 바꿀 거냐? 내 삶이 어떻게 나아지게 할 거냐? 당신네들이 갖고 있는 비전은 뭐냐? 이거 가지고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네거티브 공방으로, 특히 후보가 직접 하지도 않은 발언인데 그거를 전체 후보가 한 것처럼 찜소봉대 시켜서 이런 식으로 비하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고 더 이상 이런 모습은 보이지 않는 게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주진우 의원이 저 단체 대화방을 공개한 게 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원호 후보 측에서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혔는데요. 주진우 의원도 나도 맞고발을 해서 그냥 진실을 밝혀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혁진 변호사님, 뭐 고발을 한다라고 하니까 맞고발을 해서 그냥 아예 진실을 가려보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일단은 정원호 캠프에서 고발하기 전에 확인했어야 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그와 같은 단톡방이 있었는가. 두 번째, 더 중요한 거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을 보고 사망자가 3명이나 나왔단 말이에요. 진짜로 호재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가. 그다음에 세 번째로 김동완 의원이 그와 같은 표정을 지었었는가.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부터 한 다음에 만약에 없었다라고 하면 그건 조작한 것을 주진우 의원이 무리하게 주장은 한 것이다. 그러니까 책임져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야 됐는데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요. 그런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하기도 전에 일단 고발부터 한다라고 하는 게 이게 좀 우스운 일 아닌가 그런 생각 들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그런 일이 정말로 있었다라고 한다면 다시 말해서 단톡방에서 호재라고 한 단어가 쓰였다라고 한다면 고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정원호 후보 측에서 정원호 후보가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원호 후보는 시장이 되겠다고 한 사람이에요. 시장이라고 하면 리더 아니겠습니까? 예. 리더는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도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리더 아니겠는가? 제가 봤을 때 앞뒤가 좀 거꾸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 듭니다. 예. 서울시장 여야 후보들은요, 오늘 밤에 처음이자 마지막 TV 토론을 갖게 됩니다. 거기서 어떤 얘기들이 오갈지도 관심인 것 같고요.